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봄바람은 겨우내 잠자는 나무를 흔들어서 뿌리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 끝까지 이동시킬 수 있게 하려고 나무를 운동시킨다고 해요. 또 해충이나 먼지도 제거해주고 꽃 피울 수 있는 씨앗들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럼 요즘 비가 연일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역시 겨울 내내 쌓인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이겠지요. 계속 내리는 것은 때가 많이 끼었기 때문이고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플러스 책향기 토론마당의 김정희입니다. 지난번엔 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일위를 소개했습니다. 50세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수많은 대립과 맞서서 방황하고 불안과 불만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고독한 인간상을 황야의 일위에 비유해서 쓴 자기 고백서였습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를 다락방 독서 모임에서 토론했던 논제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작가 유발 하라리는 1976년 이스라엘 출신이고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과 교수, 또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중세 전쟁사를 박사학위로 받았고요.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동물 간의 본질적인 차이, 21세기 들어 과학기술이 일으키는 윤리적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은 3,900만 부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인류 3부작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호모데우스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5년에 히브리어판이 최초 출간되었고요. 2016년부터 65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어판은 2017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끼죠.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변한다고요. 이 저자도 역시 2016년에 이 책이 출간한 당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협력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였고요. 그런 시대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출간 7주년 기념으로 특별 서문을 2022년 7월에 작성해서 호모데우스 앞에 놓인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 앞에 덧붙였습니다. 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평생 연구하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요즘은 새로운 기술이라고 내놓기 바쁘게 바로 구버전이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책도 쓸 당시의 상황과 출간 후 변화되는 사회상이 너무나 빨라서요. 재판이 거듭될수록 이런 특별 서문으로 보충 설명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오래된 신화, 종교, 이념이 혁명적 신기술과 손잡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과 기독교 관계, 로봇의 인간 노동력 대체와 사회주의 관계, 디지털 독재와 자유주의의 관계, 또 실리콘밸리는 신흥 종교가 될까? 컴퓨터가 고용시장에서 수백만 명을 몰아내면 무용계급,
쓸모없는 계급이죠. 쓸모없는 사람들은 뭘 하며 살게 될까? 기업과 정부가 인간을 해킹해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과학 덕분에 업그레이드된 소수의 초인간, 데이터 식민주의, 이런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생태 위기를 막고 과학적 지식, 도구로 인해서 생긴 힘을 규제할 책임을 가지고 과학과 협력으로 21세기를 신기술 천국으로 만들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다락방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호모데우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총 논제를 8개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 책 읽은 간단한 소감 말하기였습니다. 와, 우리 다락방 독서 모임 이번에 9명 모였는데요. 모두 얼굴 보자마자 양이 너무 방대하다. 아휴, 내용이 어려워요. 미래를 예측하니 너무 생소하고 무섭습니다.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겠어요.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소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96페이지에 역사 지식의 역설이 나옵니다.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또 행동을 바꾼 지식도 역시 무용지물이다. 역사를 잘 이해할수록 역사는 빨리 경로를 변경시키고요. 지식도 더 빨리 낡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역사책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역사책을 왜 읽는다고 생각하시죠? 네, 우리 회원님들은 과거에서 지금의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우리 책에서는요, 과학의 영속이 아니라 과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세 번째 논제로 넘어가 볼까요? 245페이지에서는 현실세계 협력 네트워크는 진실과 허구의 절묘한 균형에 있다. 허구적 신화를 이용 않고는 대중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말이 있었을 때 진실만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진실만이 결국은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특히나 모든 종교, 정치 이념 이런 거에 있어서 대중을 동원할 때에는 특히나 사실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사이비 종교 어떠세요? 때로 사이비 종교 아니어도 우리 현실 정치나 또 나 자신만 돌아봐도요. 나를 소개한다고 할 때 사실만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은 과장되고 부풀린 면도 있지요. 또 내가 믿거나 나를 대표하는 누군가를 앞에 내세울 때에는요. 그분은 나보다는 좀 더 훨씬 나은 사람,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대중을 동원할 때 허구가 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네 번째 논제로 넘어가 보죠.
264페이지였어요. 종교와 영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도 종교가 있지요.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종교하고 영성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요, 종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대규모 협력을 조직하는 도구이고 계약이다. 종교는 신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런 사회적인 협력을 조직하는 도구, 계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영성은 뭐냐? 네, 영성은 영성을 찾는 구도자, 물질의 족쇄를 끊고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영적 여행, 이걸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종교는 계약이고 영성은 영적 구도 여행이다. 요즘 교회에 가면 영성 강화 훈련 막 이런 것도 써 있는데 저는 종교 무조건 교회에 가고 어디 뭐 절에 가고 하면 영적인 게 저절로 막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신가요? 네, 5번째 논제로 넘어가 보죠. 21세기 최상위 의제입니다. 원래 책에는 3가지 써 있는데 제가 2가지만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오염이나 기후변화 등 위험으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 2번째는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게 21세기 최상의 의제입니다. 지구 보호와 행복 추구, 노화와 죽음을 극복하고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현재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건 아직 개발 못했죠. 최소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150세까지는 산다. 이 정도 목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유전공학, 재생의학, 또 나노기술 연구 발전으로 충분히 우리가 어떤 초인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적어도 150세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네, 이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은 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150세 여러분이 준비할 사항이 뭐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기에서 나온 행복 추구는 책에서는 개인의 행복도 집단적 과제이고 정부 차원의 경제적 자원과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개인적인 행복은 성취할수록 행복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어제의 도전이 오늘의 일상이 되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행복이 어느 한 가지 달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결국 행복은 내 기대치가 얼마냐에 달려 있고요. 이 기대와 일치할 때 행복한 것이다 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최상의 의제, 불멸과 행복, 신성 추구. 여러분도 같은 걸 추구하고 계신가요? 6번째 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에서 쓸모없는 무용계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1세기 초인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인간이죠. 초인간과 평범한 인간 사이의 간극은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의 차이보다 클 것이다. 그러면 대다수 무용계급은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유주의, 인본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소수의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 더 우수한 그런 소수의 인간이 이런 인공지능 이걸 다스리면서 대다수의 쓸모없는 무용 계급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그 수많은 쓸모없는 계급의 사람들은 중시받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닭장이나 동물 우리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여러분은 초인간의 계급에 들까요? 아니면 무용 계급에 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7번째 논제입니다. 397페이지에 있는데요. 자유의지를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면, 그리고 욕망이 내 뇌 안의 생화학적 과정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때에 뱀의 유혹을 받은 이브의 선택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유의지 자체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알고리즘, 어떤 시스템으로 그 생각이 결정이 됐다면 나의 자유의지는 아니겠죠. 이브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자유의지로, 이브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브는 왜 벌을 받고 쫓겨났을까요? 강요에 의해서 선택된 건지, 우연히 선택이 된 건지, 자유의지로 선택이 된 건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8번째 논제는 552페이지의 저자가 직접 질문한 것입니다. 1번, 유기체가 알고리즘이고 생명은 실제로 데이터 처리 과정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또 한 개는 의식이 없는 높은 지능의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안다면 사회, 정치, 일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의식이 없는 높은 지능의 알고리즘이라는 건 인공지능을 가리키죠. 이 인공지능이 우리를 더 잘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근데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통제받고 조종당하고 있지 않나. 이미 내 성향이 다 파악이 돼가지고요. 따로 안 찾아도 알아서 1번으로 튀어나오죠. 이미 조종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그냥 내일이 아니지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무서운 현실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토론 내용은 비교적 쉬운 문제들로 이야기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책은 전 역사를 아우르는 엄청난 범위의 이념과 내용들로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책을 읽고 토론하기 위해 모인 자리는 회원님 대부분의 첫인사가 모두 책 어떠셨어요? 였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충분히 이해했나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정말 무리지요. 한번 읽고 토론하기에는. 참, 유발 하라리는 이런 역사에 통달한 것뿐만 아니라 매일 2시간씩 1년에 한 달은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고엔카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을 담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있으니 이런 책도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겨울은 간 것 같습니다. 벌써 매화가 피었다고 하고요. 길가에 산수유도 보입니다. 봄도 서둘러 오네요.
너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천천히 긴 호흡을 자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봄 맞을 준비 되셨나요?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